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예, 초인기 뉴스만을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시간이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뭐 저희가 그냥 돌아올 수는 없어서 네. 오늘부터 3주 연속으로 연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이죠. 네, 오늘은 연말 특집 그 1탄인데요. 2021년을 빛낸 남들은 다 본 뉴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조회수를 다 집계를 해서 예.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본 뉴스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좀 뒤에 나온 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약간 연예대상도 보면 그렇죠. 끝에 잘 되면 보통 상을 타거든요. 게다가 왠지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이 톱10은 네. 그 조회수로 선정을 하니까 네. 연초에 나갔던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쵸? 연초에 나갔던 게 나갔던 게 반대로. 유리한 거죠. 조회수는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뉴스별로 조회수의 집계 기간이 다르니까 아주 뭐 통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정확한 차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적 조회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기간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누군가 지적하실 것 같아서 미리 자진납세를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집계 결과를 보면은요, 이 가장 유리한 그 연초에 업로드된 뉴스 중에 톱10에 들어간 거는요, 1월에 나간 거는 1개, 2월에 나간 것도 1개뿐이었어요. 대신에 6월에 업로드된 게 2개 들었고, 예. 7월에 업로드된 것도 2개 들었기 꽤 때문에 있어요. 이 집계 기간보다는 아이템 자체다, 콘텐츠의 질이다. 핵심은 그 원칙을 세상 확인하게 됩니다. 남다른 뉴스도 질이다. 질이 중요한데 열심히 그 해야겠다. 하면서, 그치. 예. 반성을 통렬하게 연말 특집 1탄을 앞두고 통렬하게 반성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럼 2021년을 빛낸 남들은 다 본 뉴스 10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10위. 와, 첫 금메달. 10점 화살 쪼개버린 막내들. 이야, 네. 이거는 뭐 기분 너무 좋은 뉴스였죠. 그렇죠. 7월 벌써 7월 24일이에요? 네. 와, 4달 동안 456만 9천 번 조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위가 457만 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7월 30일 남다른 뉴스 28회에서 1위를 했던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 안산 김재덕 선수가 함께 만든 그 감동의 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자, 자, 김우진과 오진혁 선수도 막내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3세트. 네, 10점입니다. 김재덕의 패! 자, 바람을 툭 해주는데요. 자, 살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네,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안산 선수. 안산 네, 8점. 8점. 네, 살짝 빠지긴 괜찮습니다. 했습니다만 첫 화살 네, 썼습니다. 9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3세트 첫 발은 네, 8점입니다. 8점입니다. 자, 세 번째 화살 매섭습니다. 네, 좋습니다. 9점입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3세트 첫 발을 8점을 쐈던 안산. 네, 좋아요, 9점입니다. 앞선 토너먼트에서 상대가 잘 쏘면 더 잘 쐈거든요. 네, 자, 김재덕. 좋습니다. X 10점입니다. 쏩니다. 네. 상대가 잘했을 때 그 이상을 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네, 안산 선수 자신 있는 슈팅. 네, 좋아요. X. 앞서 9점을 쐈던 베일러. 네, 10점으로 10점 조준합니다. 네. 네, X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9점 이상 우리가 쏘게 된다면 네.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덕 선수 김재덕. 자신 있게. 네, 10점입니다. 상대가 패리면 우리도 패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9점 이상이면 네, 대한민국 야구 우리 대표팀의 첫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안산 선수 침착하게. 산처럼 침착한 안산. 네, 노란대를 크게 보고 9점 쏴주세요. 이상이면 골드입니다. 네, 쐈습니다. 쐈습니다. 네, 9점입니다. 9점으로 금메달을 가져가는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김재덕과 안산의 금메달. 다시 봐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코리아 파이팅 아까 네.
아까 광산 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도쿄올림픽 소식이라고 이사나님이 네. 또 남겨주셨어요. 이 네. 진짜 7월 말 8월 초 이때 한 달 내내 정말 도쿄올림픽이 우리 남다른 뉴스 톱10에도 굉장히 많이 포함됐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근데 이때 참 코로나와 더위로 굉장히 짜증스러운 시기였는데 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좀 즐거운 소식들이 많았던 한 달이 아니었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그게 7월이었다니. 네, 그렇습니다. 더웠는데 지금은 다시 추워지고 있잖아요. 예, 다음은 그렇습니다. 9위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네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네요. 10위 보고 갑자기 9위 9위로. 보고. 왜냐면 이제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뉴스 예. 카테고리별로도 나누고 진정한 랭킹 쇼를 방송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 네 9위는요. 이 뉴스가 9위야 하는 게 9위에 올랐어요. 오. 그래서 MBC 뉴스 시청자들은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게 이번에도 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올해 9위는 네. 중세시대 벽사 도시지키자. 이거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472만 번 조회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9위입니다. 안산 김제덕보다 이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와. 그것도 이게 MBC 뉴스에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다음이랑 네이버에서는 조회가 안 됐고 예. 유튜브 조회수만 합산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 그리고 그때 업로드 됐을 당시에는요. 톱10에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색다른 순번으로 이 뉴스를 골라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1년을 쭉 지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어. 이렇게 9위에 올랐습니다. 역주행했네. 네, 역주행입니다. 롤린. 네, 예. 이 역주행의 주인공 9위 다시 보겠습니다. 예. will prevent the park to be flooded, but more importantly, from the neighborhood to be flooded. People often point to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only has a third of the coastline in the entire country that New York City has in our city, right? So they just have more space to work with.
저게 뭐 과장이다. 뭐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뭐 공포심 괜히 조장하는 네, 거 네, 아니냐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부산 그 센텀시티 네. 물이 넘쳐 들어온 적 맞아요. 있잖아요. 태풍 바닷물이. 왔을 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먼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현실 가능성이 무서워요.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또 뭐 4m 넘는 파도 치면서 바닷물이 도심으로 다 밀려들었거든요. 예. 이때 미국 전역에서 147명이 사망했고요. 70조 원 손실이 났는데 뭐 이거를 미국과 독일의 연구진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 13%인 9조 원은 해수면 상승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네.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피해가 실제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금액뿐만 아니라 또 사람 인명 피해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걱정이 네. 되는 뉴스 네. 9위였습니다. 네, 또 네. 하루님 이 뉴스가 9위를 또 차지했나요? 오랜만에 저희 프로 관련 댓글이 올라와서 네.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지금 정치로 열심히 싸우고 계셔. 오늘은 저희가 또 9위를 차지했다는 거가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올해의 조회수를 다 종합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면 오늘 톱10에 도대체 어떤 기사가 오를까 점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쵸. 10위는 도쿄올림픽이었고 9위는 달려봅시다. 해수면 상승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8위는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는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 징역 1년 8개월. 네. 이거는 첫방 때. 첫방 때 와우. 첫방 때 1위였습니다. 네, 와우. 압도적인 1위를 첫방 때 했던 예. 뉴스 1월 기억이 4일에 납니다. 업로드됐고 당시에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1년 총조회수를 보니까 530만 번이니까 당시에 막 화제가 너무 됐던 거에 비하면 총조회수는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근데 네. 이 아이템은요. 지금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볼 수 없는 동영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 네. 유튜브가 아니고 저희 회사가 그렇게 정책을 해서 아. 그 유튜브 쪽에 요청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 그래서, 회사에 한 거예요? 네. 오, 그거 몰랐네. 저희 프로에서 풀로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살짝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3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저 끝단 것만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는 두꺼비 VIP 사과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회전의 여파인지 정치 관련 댓글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희 오늘은 진짜 실시간 채팅창을 많이 읽어드리기로 그러니까, 마음을 보려고 먹었는데 그랬는데. 안 올라와서 아쉬웠는데 이광님 예. 저 남자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 야 이휘준 아나운서에 대한 댓글이 예.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쓰시라고요. 네. 정치로 싸우는 거는 이제 외전 때 다 네, 하시고 외전 때 하시고요. 저희는 네. 재미있는 뉴스 모음입니다. 저희는 네. 싸워도 못 네, 읽어드려요. 저희는 텐션 업하고 낄낄거리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사나님, 싸우는 거야? 이거 남단유 첫방 때 다뤘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네. 가시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좀 네, 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녹취 파일에 황하나하고 지인들 등장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눈꽃이라고 부르는 신종 마약의 경험담을 막 나누는 그 녹취가 저희 MBC에서 공개가 됐었죠. 예. 그것도 이제 또 상위 랭킹에 올랐었던. 네, 맞아요. 기억이 그리고 있어요. 추가로 또 공개된 녹취에서 서로의 배신, 뭐 다툼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나왔는데 이 보도 이후에 황하나 씨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제가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기사는 다 났으니까 마약 혐의로 유죄 선고된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걸로 구속이 됐죠. 예. 그래서 지난달 15일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는 불복해서 지금 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상고 결과가 어떤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황하나 씨도 재범이잖아요. 그렇죠. 마약. 근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이 13,427명인데 이 중 재범이 35.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범을 마약 재범 막으려고 막 온갖 대책들을 내놓고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도 더 개선하고 있지만
재범은 오히려 더 계속 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35.3%면 네. 높은 비율이죠. 네.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마약 따위 방송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이런 네, 뉴스가 네.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30초만 잠깐 보내드릴 아,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예. 네. 제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이제. 예. 예, 이제 여기서 제 얘기 또 하지 말라면 또 하고 네. 하라면 안 한다. 이분은 누구지? 사티엔 토드님은 네. 공부가 내 마약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이런 마약은 야, 괜찮지. 공부가 마약이시랍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무슨 마약.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수험생이신 것 같진 않고. 네, 공부가 저런 경우 마약이시다. 병원으로 들어가나요? 하는데 이게 그래요. 뭐 치료를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1년을 단위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중구난방이네. 7위를 이제 보실 건데 이번에 정말 세상 훈훈했던 뉴스입니다. 7위입니다. 좀 따뜻해집시다 이제. 네. 자, 돈줄 내주자 울어버린 치킨집 사장님. 이것도 기억나죠. 예, 539만 번 조회가 됐고 500만 넘었어요. 아, 네. 자, 3월 4일 와. 3월 4일 방송에서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톱10에 들지 맞아요. 못했었어요. 그때도 그죠? 그 순번으로. 집계 조회수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오류가 나서 그 톱10을 못 들어서 순번으로. 근데 그리고 이게 꽤 오래된 뉴스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동영상의 내용이 저도 기억나는 걸 보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인공인 치킨집 사장님, 또 감사함을 잊지 않고 빽빽하게 손편지를 써서 보낸 그 형제 중에 형, 그리고 또 돈줄 내주자며 막 앞다퉈 주문을 하신 시민들, 맞아요. 거기에 지원으로 동참한 프랜차이즈 본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이 작품 같은 감동의 뉴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별걸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꽉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아, 선결제 저 진짜 돈줄이다. 아, 훈훈하네요.
그렇죠. 그죠? 새해에는 진짜 이런 뉴스가 우리의 엠보드 톱10의 절반을 차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치맥 각이라고 막 네. 이렇게 초극 달리는 이 토끼님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맞아요. 많으시네요. 채팅창에 진짜 많이 올려주시네요. 사람 네. 사는 세상이지. 네, 이게 3월 1일 뉴스데스크에 나갔다는 것까지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대단합니다. 야, 네. 정말 진짜. 네, 대단해요. 네. 예쁜 사람들이 많다고. 네. 저스트호님은 저보고 이제 노재승 선대위원장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순위에 없어요. 네. 뭘 얘기해? 순위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정치 저희는 얘기는. 조회수로 톱10에 든 뉴스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네. 예,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뭐 스포츠, 과학, 사건, 사고, 미담까지 봤습니다. 6위는 또 근데 완전히 새로운 계열의 뉴스입니다. 예, 자 시골길 운전 중에 이게 뭐야 이게? 호랑이가 차례도 없어. 6위예요 이거? 예측 와, 불가능한 올해의 톱10입니다. 와, 577만 번이고 4월 29일 방송에서 3위. 네. 높네. 네. 근데 이건 중국 뉴스. 중국 뉴스 또 핫하죠. 핫하죠. 유튜브에서 자주 핫해요. 들죠. 네. 예, 일단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直接就往老虎那边走了啊！那我和我姑婆就下去嗷嗷喊的，不来趟往回跑，往回跑俺那这走就不赶趟了，老虎就直接奔上来了，就把大门给扒了。多大是假人呢？他们是哪是七？他都问我的是那是30楼。와.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니까 네. 6위를 할만했네. 그러니까요. 네, 깜짝 할만했네, 놀랐어. 할만했어. 이게, 와,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댓글창이 헐. 헐, 난 오줌 쌌다. 막 이런. 그쵸. 아, 이게 무섭지. 아까 7위 뉴스 돈줄래 주자 보고 원종님 저희 네. 채팅창에 새롭게 등장하신 분인데 외국에서 보고 있는 나도 눈물이 난다. 한국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든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훈훈한 내용이었죠. 네. 예. 네. 이미준 하나 저기 있었으면 오줌 쌌다고. 보기만 해도 지금도 나왔다. 지금 큰일 납니다. 한성님 호랑이는 안 무서워요. 꽃감한테 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이제 상위권 5개가 남았습니다. 네. 조회수가 600만 대로 올라섭니다. 그래요? 네. 네. 아, 새우튀김 한 개 환불 네. 음식점주 3화. 네. 600만은 안 되는데. 네, 599만 6,343번. 어머 정확한 분이시네. 공대 오빠라서 그렇구나. 참 대충 반올림으로 600이라고 하려고 아무튼 그 했는데 정도로. 예. 5위니까 앞단위가 달라졌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공대 심각한 오빠가. 뉴스였어요. 맞아요. 네. 기억이 심각했기 납니다. 때문에 이렇게 농담을 치면 안 되고요. 그럼요. 네, 이게 6월 24일 남다른 뉴스에서 1위 했던 뉴스입니다. 이것도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뉴스예요. 맞아요.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쿠팡 탈퇴, 불매 이런 운동까지 생겼을 정도로 공분을 자아냈던 그렇습니다. 뉴스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동작구의 한 김밥 가게 주인 A씨가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집니다.
함께 있던 남편과 밥 먹던 손님까지 급히 응급처치에 나섰고 A씨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급작스런 뇌출혈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번에 작은 애 결혼식 해갖고 외손주 태어난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쓰러지기 1시간 반 전, A씨는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김밥과 만두 등을 배달시킨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뒤였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너무 속상하니까 못 받으시라고 울었어요. 이 고객은 주문 다음 날 새우튀김 3개 중에 2개를 먹은 뒤 1개가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1개에 2,000원 하던 새우튀김에서 비롯된 불만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50대인 A씨는 고객의 막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고객이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자 결국 A씨는 그냥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아니 상점 가가지고도 뭐 음식 사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누가 환불해줄 사람이 있냐? 이 가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환불해주는 거지. 이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고객은 다시 배달앱 업체를 통해 시킨 음식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으로 혹평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배달앱의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A씨가 쓰러지는 순간 통화하던 상대는 바로 이 배달앱 업체였습니다. A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배달업체의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의식불명인 채로 입원했던 A씨는 3주 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A씨에겐 별다른 질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음식 하나로 겪어야 했던 상상 이상의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소비자가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꾸준히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꾹 참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더 마음이 아프죠, 제가. 예, 저 쿠팡 측의 그런 태도도 논란이 됐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 거의 풀 버전이네요. 네, 왜냐하면 2021년을 빛낸 아이템 10개를 갖고 왔으니까 예. 그냥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길어도 좀 다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뭔가 예,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네. 네. 쿠팡 탈퇴했다고 우리 그쵸. 저기 스텝 한 분 계셨는데 탈퇴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격 인터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직장을 탈퇴하셨어. 아, 그러네. 좀 TMI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네, 곳으로 생각이 가셨어요. 납니다. 이직을. 네,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거 강지연님, 와 이거 진짜 지금 봐도 혈압 올라요. 가슴이 미어지네요. 특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다시 봐도 공분을 자아내는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분노하셨던 네. 기억이 나요. 블랙 그죠? 컨슈머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댓글도 지금 커피 타이거님이 올려주셨고 박수빈님 오늘 혹시 올해 마지막 남단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3주 연속으로 연말 특집 1, 2, 3탄을 보내드릴 건데 오늘이 네. 1탄입니다. 다음 네. 주하고 다다음 주에도 또 연말 특집입니다. 예.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4위로 넘어갈까요? 네, 상위권에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4위도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기억납니다. 온몸으로 차 막다가 어린이집 교사 참변. 아, 이것도 기억나죠. 네, 604만 번 죄가 됐고 7월 네. 15일 방송에서 1위를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마중 나왔던 선생님이 경사로에 밀린 학부모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끝까지 이 차를 안 밀려 내려오게 하려고 이렇게 몸으로 막았던 이 선생님의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보도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운전석에서 내린 승용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입니다. 울타리에 걸려 멈춰선 승용차.
이때 어린이집 교사 35살 A씨가 아이의 등원을 돕기 위해 차 옆으로 다가옵니다. 학부모가 조수석으로 탄 직후 차가 한 차례 덜컹하더니 갑자기 뒤쪽으로 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A 교사가 놀라 조수석 문을 붙잡아 보지만 차는 바로 뒤 경사면을 따라 점점 빨리 미끄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선생님 차 뒤로 밀려간다고. 정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끝까지 아이를 살피며 차를 세워보려 애썼던 A 교사는 차량과 함께 떠밀리다 철제문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뒤로 밀리기 시작한 승용차는 이곳에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A 교사를 잃은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사들 간의 배려심도 굉장히 깊고 심성이 너무너무 고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평소에도 항상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고 학부모와 아이 역시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운전했던 학부모는 자동으로 차를 세우는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해 주차했고 차가 밀려내려갈 당시 차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뉴스였어요. 네, 맞아요. 그죠? 아유, 우리 교사분. 아유,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보통은 뭐 누구 뉴스 누구입니다 이렇게 기자 네. 이름을 잘 안 넣는데 안 넣었죠 저희가. 안 이게 넣었어요. 오늘 들어갔네요. 1년 내내 안 네.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뭐 다른 곳 찾기 이런 느낌인데 휘준 아나운서가 잘 찾아내는 풀 버전이니까. 네, 풀 버전이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저 차를 끝까지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었나 그거 생각하면 그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이번에 올해 톱10 뉴스들을 다시 가만히 봤더니 네. 왜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생기나 이런 좀 아니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일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남는 뉴스들을 그런 뉴스들을 오랫동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많이 우리를 울리는 마음을 네. 울리는 기사들이 톱10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확실히 반향이 크고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3위는 다릅니다. 3위예요. 네. 이것도 넓게 보면 사건 사고이긴 한데 반향이 큰 기사 종류 중에 또 다른 하나 아주 황당한 기사. 이것도 반향이 크긴 크거든요. 예. 확인해봐야죠. 네, 3위로 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거요? 1년 묵힌 뱀술 뚜껑 열자 독사 탈출. 이거 뉴스투데이의 네. 이슈톡 코너에 나왔던 뉴스였죠. 맞습니다. 5월 27일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1위를 했어서 저희가 이게 1위를 했다고 맞아. 이렇게 했던 맞아. 이게 1위 할 기사인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649만 번이나 저희가 됐고요. 1년 통틀어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높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김수산 씨 특별히 또 목소리로 저희가 읽지 않고 네. 특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헤이롱장성에 사는 한 남성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치료가 없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뱀술로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아있는 독사 3마리를 구매해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술을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당했다는데요. 1년 뒤 뱀술이 잘 숙성됐을 거라고 믿고 뚜껑을 열었는데 뱀술에 담긴 독사가 부활한 걸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던 독사들이 튀어나왔고 그중에 한 마리가 남성을 콱 물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뱀이 산소나 물이 부족한 척박한 상황에 처하면 수면에 들어가 소량의 공기로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 뭐 오늘은 약간 분류를 동물로 네. 이렇게 하신 아니 그러니까 황당. 그런 건 아니에요? 황당. 황당. 황당이죠. 호랑이랑 뱀이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반향이 좀 큰 뉴스를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예. 마음을 울리는 뉴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황당 뉴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예전에- 아니 난 이거의 코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전에 이런 엄기영 뉴스는- 엄기영 앵커가 주로 썼던 아이고, 표현을 빌면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참. 예. 저희도 소개를 하면서 이게 3위일까라고 어처구니 없는.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래요. 뭐 자극적이야. 예. 근데 우리가 눈은 못 떼잖아요. 예. 그걸 보면 자극적이었어요. 네, 조회수가 높을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해피님이 이거 1년간 술 먹고 살아남은 걸까? 네. 뭐 야. 독사로 술을 담그냐고 네. 스위트 네. 플리님? 예, 아무튼 남겨주셨어요. 네. 예. 자,
넘어가시죠. 자, 이제 1위와 2위 두 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템에서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2위는 조회수가요. 5월 31일에 보도된 뉴스인데 어제까지 8,703만 번 조회됐습니다. 873만 번. 그죠. 네. 873만 번. 네. 873만 번 조회됐습니다. 빅뉴스군요.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모습 영상 남기며 세상 등진 여군. 이게 6월 3일 벌써 6월 3일이네요. 네. 예, 20회 방송에서 1위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관련 뉴스가 또 다른 또 비슷한 네. 뉴스가 또 나갔었고 네. 이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아직도 현재 진행형 네, 그런 아직도 현재 뉴스예요. 진행형입니다. 예, 네. MBC에서 단독 보도를 시작했었는데 네. 데스크에서 일단 보도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3월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명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저녁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 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네 부대에선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앞서 이휘준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일단 지난 10월 7일에 국방부가 120일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이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인물 단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국방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또 다른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예. 이중사의 아버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시위 중에 만나서 특검으로 제발 좀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이중사가 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또 보도를 그렇죠. 했죠. 이런 일이 또 있다. 네. 네, 또 이게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를 또 해드렸어요. 정말 네, 비슷한, 맞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끊이질 않는 군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를 한 건데 예. 성추행을 당한 여군 장교에게 군 경찰이 군 생활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소하지 말라고 무마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중사 사건과 너무 닮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은 그 판단의 이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니까는 의도가 있던데. 누가 봐도 성적 의도가 있던데. 그렇죠. 그거 들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그 수사나 보도나 원칙은 그 당사자가 화는 나도 억울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사건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네. 우리 아버님 어떻게 그러니까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궁금하시죠? 뭘까요? 와, 올해 1위는 과연 뭘까요? 두구두구 해야 된다 이거. 네, 해야 돼요. 네. 2021년에 보도된 뉴스들 중에 1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1위. 게다가 이게 조회수가 와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클립 나가는 동안 이유진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2위보다 360만 번이나 더 조회됐어요. 와, 1232만 1090번. 야. 와, 4명 중 1명은 봤다. 약간 이런 건가요? 산수통 그쪽.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위는 네. 바로 로또 1등 농협 갔더니 비밀번호 말해달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야, 이게 1위입니다. 네. 예. 자, 로또 1등 농협 갔더니 비밀번호 말해주세요. 정진욱 기자가 제가 실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27일 뉴스데스크에 보도한 이 뉴스가 1300만에 가까운 조회수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반전은 네. 이 뉴스가 당시엔 톱10에 들지 못했다는 거. 못했습니다. 네, 색다른 순번위로 네. 넣어서 보내드렸다는 네, 이게 톱10에 못 들어서 색다른 순번위로 골라서 보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뉴스 큐레이팅 능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거. 보는 눈이 있었다. 그렇죠. 예측했다. 그렇죠. 예측했다. 우리는 알았다. 예. 진가를 알았다. 뭐지? 우리 자랑인가? 그렇죠. 네. 1년 했으니까. 예. 근데 그 보도된 이후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로또는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관심들이 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올해 MBC 뉴스 관련 채널에 올라온 모든 아이템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그 작품 보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9번이 나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43억 원, 세금을 떼고도 29억 원입니다. 이 당첨자는 며칠 전 당첨금을 받으려고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 찾아갔습니다.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갔지만 은행 직원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1층 프런트에서 접수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로또 차시러 온 거를 묻고 그다음에 회차를 묻고 어디서 당첨된 건지를 묻고 그 수많은 사람에서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당혹스럽죠. 본점 3층, 1층 당첨자 전용 창구. 여기서 당첨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면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비밀이라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인데 은행 직원이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이상했지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두로 제가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첨금을 총 5억 원짜리 연금 상품에 넣으라는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당첨자는 거절했지만 은행 직원은 다른 상품들을 계속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계획에도 없던 적금을 하나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도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했습니다. 스탬플러 찍을 때도 막 옆구리에 찍어갖고 막 종이가 막 엉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실행내색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이 당첨자에게만 일어난 걸까? 이 당첨자 앞에는 또 다른 1등 당첨자들이 2명 더 있었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찾는 것 자체는 정말 간단하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를 생각을 했더니 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상품들을 돈하시거나 그냥 강제로 다 설명하고 가입시키고. 농협은행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적금 강매가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첨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할게.
예. 기억납니다. 이 기억나죠? 기사. 네. 아유, 기억이 나요. 여기 그쵸? 보면 네. 범범님 나도 네. 봤다 저거. 네. 네. 그리고 아까 우기우기님이었어. 그죠. 난 1등 되면 비번 알려줄 거다. 안 돼, 안 돼, 네. 안 돼. 개인정보예요. 안 그러면 안 돼. 알려주지 마세요. 시켜만 달라 그래도 안 돼요. 네. 예. 네, 야, 안 돼, 안 돼. 정말 네. 이 1,300만 번이나 조회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 리포트 한 개가. 와, 그래서 방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놀라운 조회수를 이끌어낸 이 영광의 주인공 정진욱 기자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진욱 기자. 네, 정진욱입니다. 아, 이게 1,300만 번 가까이 조회가 됐어요. 완전 압도적인 올해 조회수 1등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봐주는 게 이제 보람이니까. 네. 이 올 한해 저한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야, 전화 연결한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보람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회수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롤린처럼 역주행을 했어요. 이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촉이 왔어요? 예, 뭐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사실은 이제 이 처음에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도 네. 이게 과연 이제 만나보기 전에는 과연 이게 이제 뉴스가 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사실은 또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계속 봤다는 거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예,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정말인가 이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를 봐주신 것 같아요? 정 기자 생각에는. 네,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TV에서 그리고 아. 또 그 지상파 뉴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또 당첨자를 네. 실제로 이제 그 육성을 물론 변조되어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 볼 수 있다는 것 아. 자체가 좀 아주 특이한 일을 그렇죠, 맞아요. 흔한 네네. 일은 아니죠.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경험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또 이제 그 은행의 어떤 그 황당한 이른바 그 갑질 같은 그런 행태가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분노를 일으킨 부분 뭐 아.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뭐 이렇게 좀 네. 반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부러움 이런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난리 분들. 댓글에 그쵸? 빨리 네. 비결 좀 네, 알려달라고 네. 이런 이상한 댓글들을. 그렇죠. 취재 과정에서 부러웠었죠. 네. 예. 그때 근데 벌써 반년 전이긴 한데 취재 과정에 또 뭐 인상에 남는 뭐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 전해주실 건 있어요? 네, 어땠어요? 일단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사실 이제 이걸 취재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그 로또 1등 당첨되신 분을 이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상적이고 특별한 아, 경험이라고. 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이후로는 안 됐죠? 1등.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취재 그때 어때요? 취재 후기를 좀. 네. 뭐 이제 이제 가서 일단은 이게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제 과연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이게 그 로또 당첨금이 이제 은행 돈이 아닌데 네. 정말 이런 이제 황당한 어떤 이런 그 갑질을 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어떤 그 관련 서류들을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네네. 정말 그 되게 이제 당첨금이 이제 꽤 많다 보니까 네. 소위 은행에서 그 자산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금이 네. 그 보험료가 이제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음.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연 그런 보험이 이제 있는지조차도 네네, 사실 네네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은행이 이제 그 로또 당첨자들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관련 서류들을 봤던 게 네. 좀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을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 이후에 좀 시정이 됐나요? 어떤가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또 네. 이제 이런 일이 또 있고 해서 네. 안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장기 제보자분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네, 네. 네, 오늘도 한번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이제 사실 개선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뭐 대출을 해줄 때나 네.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그 당첨금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네.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금융 상품 가입을 이제 요구한 그런 소위 말하는 뭐 꺾기라는 그런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반성과 제도적인 이제 개선이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제 로또 당첨자가 이제 되는 경우가 이제 좀 약간 특수한 경우라서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뭐 인식을 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이제 은행들이 이제 이런 꺾기라는 그런 그 관행이 너무 당연한 거군요. 네네네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씁쓸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꺾기 관행을 좀 뿌리 뽑을 뭔가 또 다른 취재를 나중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 기자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휴직 중이신데. 네. 아유 정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00만 조회수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진욱 기자가 예. 우리 정진욱 기자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육아휴직 중인데 시간의 근무. 성질 별로 안 좋은 이 선배의 전화에 두 말 않고 응해주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조회수 높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래도 1,300만 조회수면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뉴스 리포트를 한 기자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뭐 웬만큼 저희는 많은 분들이 봤다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죠? 이렇게 다 벌써 살펴봤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올해 조회수 가장 많았던 뉴스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다 뭔가 저는 정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우리 일상에 관련된 뉴스들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좀 많이 같이 기뻐하고 좀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뭔가 저희가 더 긁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숙제를 또 받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뭐 대선, 정치 아니면 검찰 수사 이런 뉴스들은 톱10에 단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톱10은커녕 톱 거의 뭐 30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원하시는지 정말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뉴스, 또 가슴을 울리는 뉴스, 그리고 웃게 만드는 뉴스. 새해에도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1년 동안 가장 많이 조회된 뉴스, 그 영광의 주인공들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팀 막내들이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10점 화살을 쪼개버린 압도적인 경기력, 안산 김재덕 선수의 환상 팀워크 10위. 중세 시대도 아닌데 도시 지키려 성벽을 쌓는다. 그런데 바닷가나 바닷물 속 바닥에 쌓는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다름 아닌 높아지는 해수면. 올해 9위. 예, 새해 벽두부터 세상을 뒤흔들었던 8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하나 씨.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투약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5,000원을 들고 치킨집 앞을 서성이던 형제를 단번에 알아챈 사장님. 소비자들이 돈줄을 내주자며 주문을 이어갔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동참했습니다. 2021년을 따뜻하게 빛낸 7위. 예, 시골길을 룰루랄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차를 덮쳤습니다. 혼비백산 현장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입니다. 하루 지난 새우튀김 환불 문제를 두고 손님과 언쟁한 분식집 사장님. 배달앱 업체의 압박까지 이어지자 뇌출혈으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올해 5번째로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예, 4위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갑자기 경사로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밀리는 차를 온몸으로 막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3위입니다. 뱀수를 담가놨다 1년 만에 뚜껑을 열었는데 살아있는 독사가 튀어나와 팔을 물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이 뉴스가 올해 3위입니다. 예, 2021년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상급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이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운전자도 있는 차량 뒷자리에서 버젓이 범죄가 벌어졌지만 해당 부대는 덮기에만 바빴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남다본 뉴스는 이겁니다. 무려 1232만 번 조회됐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 1등 당첨자. 은행 직원은 황당하게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상품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올해 최고 흥행 뉴스에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1탄은 2021년에 네. 가장 많이 조회된 뉴스로만 저희가 꾸려드렸는데요. 네. 2탄이 있다면서요? 네, 2탄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저희가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예. 왜냐면 연령대별 조회수를 일단 예비로 톱 4개씩을 뽑아봤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집계로는요, 오늘 전해드렸던 뉴스 10개랑 겹치는 게 1개밖에 없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뉴스와 연령대별로 많이 보는 뉴스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재밌겠어요. 네, 다릅니다. 세대마다. 특히 이렇게 세대를 5개 세대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 5개 세대 중에 특히 딱 한 세대가 독야청청. 나머지 세대와 겹치는 게 너무나 없게 정말 독야청청 세대가 한 세대가 있더라고요. 뭔가 올고준 느낌이 나는데. 독야청청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약간 뭔가 그냥 선비가 나의 길을 가. 느껴지는데. 그건 나의 길을 가는. 나의 길을 가는. 아, 그래요? 그게 좋은 건지는 다음 주에. 네, 이게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세대가 다음 주에 찾아볼게요. 몇 살 때인지는 오늘은 스포니까 알려드리면 안 되고요. 네, 다음 주에 각 세대별로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는지를 공개하겠습니다. 2탄 기대한다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연말 특집 2탄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외전 숨표의 질문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